클릭 감사합니다. 산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더는 외롭지 않다.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 외로움, 고독, 우울, 극복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헨리 데이비드 서로 월든인데요. 우리는 방 안에 홀로 있을 때보다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닐 때 더 고독합니다. 사색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혼자인데요. 고독은 한 사람과 그의 동료들 사이에 가로놓인 거리의 길이로 재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하버드 대학의 혼잡한 교실에서도 공부에 몰두해 있는 학생은 사막의 수어승막궁이나 홀로인 것입니다. 몰입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은데요. 나는 고독한 막궁, 친해지기 쉬운 버릇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고독을 사랑한다. 이미 고독하지만 더 격렬히 고독해지고 싶다. 읽고 쓰고 사색하고 자연을 사랑하는데 이 모든 활동들은 고독해야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렇습니다. 나는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버릇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고독을 사랑한다. 이미 고독하지만 더 격렬하게 고독해지고 싶다. 자, 읽고 쓰고 사색하고 자연을 사랑하는데 이 모든 활동은 고독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버릇은 없다. 이거에 상당한 의미를 두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인간은 혼자입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또 외로움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원래 인간은 혼자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롭고 혼자입니다. 혼자 와서 혼자 살다 혼자 떠난 여행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인생이라는 것이 혼자 와서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 것 같지만 가장 힘들 때는 혼자 이렇게 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이란 사람과 함께 한다고, 사람과 사귄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죠.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스트레스인 사람과 만난다는 것이 스트레스인 사람도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굳이 의도적으로 아쉬워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외로움 상태를 차라리 편안한 상태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작은 베품을 생활한다면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자, 핵심은 베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자, 베푼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베풀 수 있고, 인사를 베풀 수 있고, 미소를 베풀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겠죠. 물론 작은 물질을 조건 없이 베푼 것도 포함됩니다만 어쨌든 베풀게 되면 사람들은 같이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심취하고 몰입할 거리. 자, 일 속에서는 외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외롭다는 것은 뭔가 위로받게 되고 기대하고 기대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의 거리에 취미에 몰입하게 되면 거리에 기댈 수 있게 됩니다. 일을 놀이 삼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가장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각자 좋아하는 일과 방법을 찾고 열심히 빠지고 또 예를 들어서 식물을 기른다든지 정원을 가꾼다든지 노래하든 춤추든 어떤 일이든 깊이 한다면 결국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또 심취하고 몰입하게 된다면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것이, 자, 외로울 때는 세상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햇빛 속에서 땀을 흘려서 힘껏 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이 흠뻑 젖도록 뛰게 된다면 외로움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도 되고 뛰고 세상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 시장이든 여행이든 떠나서 세상에 합류하게 되고 또 책과 음악, 명상, 기타 등 악기를 통해서 작가와 본인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쁜 벌은 외로울 틈이 없다는 말은 외로움을 이기는 명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외롭다면은 일단 밖에 나가서 땀을 흠뻑 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게 된다면 모든 외로움이 봄눈 녹듯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고독의 최고 처방전 헨리 데이비드 서로의 월든이 되겠습니다. 저는 월든만큼 훌륭한 외로움 처방을 아직까지 저는 본 일이 없는데요.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 안에 홀려 있을 때보다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닐 때 더 고독합니다.
사색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가든지 혼자 있죠, 항상. 고독은 한 사람과 그의 동료들 사이에 가로놓인 거리 길이로 재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의 혼잡한 교실에서도 공부에 몰입해 있는 학생은 사막의 수소승막공이나 혼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가깝고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혼자 있을 때가 더 외롭지 않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자,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이 심신에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같이 있게 되면 곧 실증 나고 주의가 산만해진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 나는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곳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는 방 안에 홀로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닐 때 더 고독하다. 사색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혼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농부는 하루 종일 혼자 밭에서 김을 매거나 숲에서 나무를 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일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일에 몰두하게 된다면 외로움이라는 건 찾아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쁠 때 우리한테 외로움이 없죠. 자, 사람들의 교제는 대체로 값이 너무 싸다 라는 것인데요. 대체로 사람들의 사교는 값이 너무 싸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3끼 식사 때마다 만나서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이 나는 치즈를 서로에게 맛보인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서 서로 치고받는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A범절이라는 일정한 규칙들에 협의해 놓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만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내용 보겠습니다. 호수의 대강오리가 외롭지 않듯이, 호수의 대강오리, 오리가 외롭지 않듯이, 그리고 월드노스가 월드노스가 외롭지 않듯이 나도 외롭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저 고독한 호수가 도대체 어떤 법들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태양은 홀로이다. 하나님 역시 홀로이다. 하나님도 홀로이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마는 결코 혼자 있는 법이 없다. 많은 패거리들과 어울려서 대공을 이루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악마는. 자,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말 같아요. 자, 우리는 너무 얽혀 살고 있어서 서로의 길을 막기도 하고 서로에게 걸려서 넘어지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더 간격을 두고 만나더라도 중요하고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의사소통에는 전혀 주장이 없을 텐데도 말이다. 없을 테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일기 이 내용은 그야말로 고독에 대한 최고의 처방 같습니다. 자, 자연과 숲과 그 나무들은 외롭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자연과 숲과 나무들은 외롭지 않다. 아침 공기. 만약 사람들이 하루의 원천인 새벽에 이 아침 공기를 마시러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병에 담아다가 가게에 팔기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자, 아침 예매권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아침 공기는 아무리 차가운 지하실에 넣어둔다 해도 정오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 전에 벌써 병마개를 밀어젖히고 새벽의 여신을 따라서 날아가 볼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모든 것이 외롭지 않는 것처럼 나도 외롭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연과 숲과 나무들은 외롭지 않듯이 나도 외로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이 원래 사람의 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자, 요약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이란 원래 외롭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일하고 외롭다면 당장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며 뛰자는 것입니다. 흠뻑 땀에 젖도록 자, 뛰면 될 것이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고 시장과 세상을 돌아다니자. 바쁜 일만큼 외로움을 떨칠 친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우리가 활동함으로써 외로움을 다 털어낼 수 있고, 특히 단기간에 외로움을 털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뛰어서 땀 흘려서 땀을 흠뻑 젖게 되는 외로울 틈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인생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일기 월든만큼 마음을 비우고 고독한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지혜를 만나는 것은 그런 축복만큼 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사상을 흠모하고, 저는 그의 사상을 흠모하고 받아들여서 비우고 외롭지 않게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요, 가족, 특히 부인과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친구들과 노닥거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만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함께인 시간과 혼자인 시간이 적절하게 균형이 맞는 것이 내 삶을 이루는 매우 소중한 가치가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만남이 순수함이 바래진다, 순수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는 나만의 고독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고독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고독이 우리 사이를 메워주게 될 것이고, 혼자서 충만하고 끝에서 만나는 당신이 더욱더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헨리 데이비드의 서로의 사상을 잘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